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소혜는 소정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무너졌다. 오늘 콘서트 티켓 내 자리로 예약했어. 와줄래? 아니면. 영원히 작별이야. 화면이 떨리는 손가락 아래서 번쩍였다. 소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미 3달 전 그들은 헤어졌다. 소정아의 가족이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너 같은 애랑은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소정아의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왜 매주 이런 메시지와 티켓이 도착하는 걸까? 소혜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코트가 무겁게 달라붙었고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콘서트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혜는 25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그녀의 일상은 책 더미와 커피 향으로 가득 찼다. 어린 시절부터 책 속에서 자유를 꿈꿔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특히 가족의 기대는 무거운 짐이었다. 소혜의 부모는 그녀가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바랐다. 소혜야, 내 나이 되면 빨리 시집가야 해. 여자가 혼자 사는 건 안 돼. 어머니의 말은 매년 반복되었다. 소혜는 속으로 웃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데, 하지만 그 사랑은 소정아였다. 소정아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였다. 소정아는 23살, 인디밴드의 보컬리스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부드러웠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소혜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야 라고 느꼈다. 그날 콘서트 후 소정아가 다가와 물었다. 너 내 노래 좋아해? 같이 맥주 한 잔 어때? 소혜의 뺨이 붉어졌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한강 산책, 남산타워에서 불빛 보며 키스, 겨울에 쌍화탕 먹으며 속내 털어놓기. 소정아는 소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거 같아.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소정아의 집안은 전통적인 상류층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명문대 교수. 그들은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 소정아가 레즈비언임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소혜와의 사진이 소정아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거였다. 이게 뭐야? 내가 미쳤어. 어머니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소정아는 울면서 소혜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소혜야. 나 이제 못 만나. 그날 밤, 소혜는 혼자 홍대 거리를 헤맸다. 비가 오는 거리에서 그녀는 소정아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헤어진 후 소혜는 일상에 파묻혔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한국 문학의 고전들을 편집했다. 특히 한용운의 시집을 다루며 위안을 찾았다. 사랑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매주 도착하는 소정아의 메시지가 그녀를 흔들었다. 첫 번째는 K-팝 콘서트 티켓.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야? 와, 소혜는 버렸다. 두 번째는 재즈 공연. 우리 처음 만난 카페 근처야. 또 버렸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는 10번째였다. 소정아의 메시지는 점점 간절해졌다. 소혜야,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소혜는 콘서트장 문 앞에 섰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문을 밀었다. 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 소정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스포트라이트에 반짝였다. 노래가 시작되었다. 너를 사랑해. 영원히. 이 소혜의 눈물이 흘렀다. 소정아의 시선이 그녀를 찾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콘서트가 끝난 후 소정아는 백스테이지로 소혜를 불렀다. 왔구나. 고마워. 소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혜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왜 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왜 매주 소정아가 속삭였다. 너를 잊을 수 없어서. 가족이 뭐라 해도 나의 사랑은 너야. 그들은 키스했다. 하지만 소혜는 알았다. 이 만남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거라는 걸. 그날 밤 그들은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소정아는 가족의 압박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상대로 소개시켜. 나 싫다고 해도 강요해. 소혜는 소정아의 손을 쥐었다. 우리 도망칠까? 제주도로 가서 새 삶 시작하자. 소정아가 웃었다. 로맨틱하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그들을 비췄다. 소혜는 느꼈다. 이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소혜는 출판사로 출근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원고가 쌓여 있었다. 한국의 현대 여성 작가의 자전적 소설. 주인공은 레즈비언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였다. 소혜는 펜을 들었다. 이 사랑을 글로 남겨야 해.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소정아와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소혜야, 어머니가 알아. 이번엔 진짜 끝이야. 소혜의 손이 떨렸다. 사랑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소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바빴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커피숍 앞에 줄 선 직장인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소정아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가 알아. 어떻게? 그들의 키스가, 한강변의 속삭임이 어떻게? 소혜는 후회했다. 어제의 만남이 너무 무모했다. 하지만 후회 속에 피어나는 건 더 강한 그리움이었다. 소정아는 그날 오후 소혜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출판사 로비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소혜야, 소정아가 속삭였다. 소혜는 그녀를 끌어안고 회의실로 데려갔다. 문을 잠그고 그들은 마주 앉았다. 어떻게 된 거야? 소혜가 물었다. 소정아가 한숨을 쉬었다. 콘서트장 CCTV. 누가 찍은 사진이 어머니한테 갔어. 이 딸이 이상한 애랑 붙어 다닌다고. 소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특히 여성의 사랑은 더더욱.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레즈비언 커플이 가족에게 버림받아 자살한 이야기. 소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싸워보자. 같이 대면하자. 소정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혜는 소정아의 뺨을 닦아주었다. 나랑 같이 살아. 내 아파트로 와의 소정아가 망설였다. 하지만 내 커리어. 밴드 멤버들이 알면 소정아의 밴드는 인디씬에서 유명했다. 그녀의 노래는 사랑과 자유를 노래했지만 그 사랑이 동성애라면? 소혜는 알았다. 소정아의 두려움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보수적이었다. 스캔들이 터지면 끝장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소혜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강남의 오래된 빌라,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로맨틱했다. 소혜는 라면을 끓여 소정아에게 먹였다. 우리 집밥이야. 맛있지? 소정아가 웃었다.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들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소정아가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나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여자애들 좋아했지? 하지만 엄마가 여자는 남자랑 사랑해야 해라고 하셨어. 소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그래? 책 속 레즈비언 캐릭터 보고 처음 깨달았어. 나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라고. 그들의 손이 얽혔다. 밤은 깊어갔고 키스는 부드러웠다. 소혜는 소정아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소정아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정아야,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소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혜가 물었다. 가지마. 소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해. 마무리 지어야지. 소혜는 불안했다. 소정아를 따라 택시를 탔다. 소정아의 집은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에서 소정아가 말했다. 기다려. 금방 나올게.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소정아는 나오지 않았다. 소혜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복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소정아가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미안. 어머니가 울면서 설득하시네요. 내 미래를 생각해라고. 소혜가 일어났다. 그래서 너는? 소정아가 울었다. 나 갈게. 소혜야, 우리 끝내자. 그 말에 소혜의 세계가 무너졌다. 뭐? 왜? 방금 전까지 소정아가 소혜의 팔을 뿌리쳤다. 이게 현실이야. 가족이 다야? 사랑만으로 못 살아. 소혜는 소정아의 등을 보며 무너졌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울었다. 왜 또 배신하는 거야? 소혜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에 썼다. 소정아는 매주 티켓을 보냈지만 결국 가족을 선택했다. 내 사랑은 왜 이렇게 약한가? 출판사에서 그녀는 그 자전적 소설을 더 열심히 편집했다. 주인공의 고통이 그녀의 것이었다. 며칠 후 또 메시지가 왔다. 소혜야, 미안해. 콘서트 티켓 보냈어. 와줄래? 소혜는 웃었다. 이게 내 방식이야? 날 붙잡는? 소혜는 티켓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콘서트장에 갔다. 이번에는 홍대의 클럽이었다. 소정아의 밴드가 공연 중이었다. 무대 위 소정아는 여전히 빛났다. 노래 가사처럼 너를 놓을 수 없어. 매일매일 소혜는 관중 속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공연 후 소정아가 다가왔다. 왔어. 고마워. 소혜의 눈빛이 차가웠다. 왜 부르는 거야? 가족 선택한 내가. 소정아가 고개를 숙였다. 나 후회해. 집에 가서 울었어. 어머니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지 몰라. 그들은 클럽 밖 거리로 나왔다. 홍대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었다. 소혜가 말했다. 너 매주 이렇게 하면 나 미치겠어. 사랑 멈추게 해줘. 소정아가 소혜의 손을 잡았다. 멈출 수 없어. 너는 내 인생이야.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하지만 소혜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번에도 배신할 텐데. 며칠 후 소정아는 소혜의 집으로 이사왔다. 소혜의 원룸은 좁았지만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며 소정아가 노래 연습하고 소혜가 책 읽는 일상. 주말에는 인사동 골목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소정아가 말했다. 여기 오니 우리 조상님들처럼 느껴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 소혜가 웃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더 어렵지? LGBT 권리가 아직 한국의 사회는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차별이 만연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본 시위대, 동성애는 죄악 플래카드. 소혜는 소정아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강해.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소정아의 밴드 매니저가 소정아를 불렀다. 너 요즘 이상해. 연애 때문에 공연 망치면 안 돼. 소정아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 여자친구 있어.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럼 계약 끝이야. 스폰서들이 싫어할 거야. 소정아는 충격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소혜에게 말했다. 밴드. 이를지도 몰라. 소혜가 위로했다. 새로 시작하자. 우리 둘이. 하지만 소정아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 소정아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소혜의 문 앞에서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소혜 씨,
제 딸 좀 돌려주세요. 소혜가 문을 열었다. 아줌마, 소정아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행복.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소혜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랑이 병이라고요? 한국 사회가 병인 거예요. 소정아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 소혜 사랑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정아야, 내 미래를 생각해. 결혼해서 아이 낳아. 그 말에 소정아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그날 밤 소정아와 소혜는 싸웠다. 너 아직도 망설여? 소혜가 소리쳤다. 소정아가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가족이 소혜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한강 다리로 달려가 다리 난간에 기대 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 사랑 끝나려 하나. 다음 날 소정아의 메시지가 왔다. 티켓 보냈어. 클래식 콘연주회. 우리 처음 데이트 장소야? 와줘. 소혜는 갔다. 콘서트홀에서 소정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나 엄마랑 다시 이야기했어. 내 삶은 내가 결정해라고. 소혜가 안겼다. 진짜? 소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랑 같이 싸울게. 하지만 이 평화는 가짜였다. 소정아의 비밀이 있었다. 클래식 콘서트 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소정아는 밴드를 그만두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혜는 그녀의 매니저가 되어 주었다. 출판사 일과 병행하며 소정아의 앨범 프로듀싱을 도왔다. 너 목소리 세상을 바꿀 거야. 소혜가 말했다. 소정아가 웃었다. 우리 사랑처럼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걸었다. 바다가 푸르렀다. 여기서 살까? 소정아가 물었다. 소혜가 대답했다. 어디든 너랑이면. 서울로 돌아와 소정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부드러웠다. 정아야,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소정아가 울었다. 엄마 화해의 순간이었다. 소혜도 어머니를 만났다. 차를 마시며 소정아를 아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해. 한국의 가족 문화는 엄격했지만 사랑이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소정아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 소정아의 옛 대학 동기. 민지는 소정아의 약점을 알았다. 너 소혜랑 오래 못 갈 거야? 사회가 용납 안 해. 민지의 속삭임이 소정아를 흔들었다. 소정아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공연 후 술을 마시며 민지와 키스했다. 후회했지만 멈추지 못했다. 소혜는 이상함을 느꼈다. 소정아의 전화가 늦어지고 메시지가 짧아졌다. 오늘 뭐해? 소혜가 물으면 연습이 소정아가 대답했다. 소혜는 추적 앱을 설치했다. 아니,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직감에 따랐다. 어느 날 소정아의 핸드폰을 봤다. 민지의 메시지. 오늘 밤 우리 호텔. 소혜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소정아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나갔다. 밤거리를 걸으며 소혜는 추억을 떠올렸다. 첫 키스, 한강의 비, 홍대의 노래. 왜 배신해?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소혜는 소정아를 대면했다. 민지. 그년이야. 소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혜야, 아니야. 실수였어. 소혜가 소리쳤다. 실수. 매주 티켓 보내며 날 붙잡더니 소정아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 약해. 사회 압박에 소혜가 문을 쾅 닫았다. 끝이야. 소혜는 출판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도시로 떠나기로 했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치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정아의 메시지가 매일 왔다. 티켓 보냈어. 부산 콘서트. 와줘. 소혜는 무시했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렸다. 고조되는 감정 속 소혜의 친구가 말했다. 용서해. 사랑은 그런 거야. 의 소혜가 울었다. 하지만 배신은 친구가 안아주었다. 한국 여자들, 우리 다 그래? 가족, 사회 때문에. 소혜는 콘서트에 갔다. 무대 위 소정아가 울면서 노래했다. 너를 사랑해, 용서해줘. 관중이 울었다. 소혜는 무대로 올라갔다. 왜 날 아프게 해? 소정아가 마이크를 놓고 안겼다. 나 없이 못 살아. 다시 시작하자. 재회의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소정아는 민지와 끊었고 치료를 받기로 했다. 상담소에서 레즈비언 커플 상담을 받았다. 사랑은 선택이야. 사회가 아니라 이 상담사가 말했다. 소혜와 소정아는 손잡고 나왔다. 우리 블로그 만들자. 우리 이야기 공유하자. 소정아가 제안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가 필요했다. 소정아의 새 앨범이 나왔다. 제목은 정원한 티켓. 가사는 소혜에게 바쳤다. 매주 보낸 티켓처럼 내 사랑은 멈추지 않아. 앨범은 히트했다. 인터뷰에서 소정아가 말했다. 이 사랑은 진짜예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소혜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소정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소정아를 비난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이 소정아가 무너졌다. 소혜가 안아주었다. 나 있어. 장례 후 그들은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집에서 쉬며 치유했다. 우리 조상님들처럼 사랑 지켜야 해. 소혜가 말했다. 시간이 흘러 소혜의 책이 출간되었다. 티켓과 메시지라는 제목의 자전소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소혜가 울었다. 소정아가 안아주었다. 우리 영향력이야. 결국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서약했다. 한강 다리 위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소정아의 어머니도 왔다. 축하해, 딸. 눈물을 흘렸다. 소혜와 소정아는 키스했다. 영원히. 비가 왔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비였다. 소혜는 속삭였다. 너 덕에 사랑 멈출 수 없어. 소정아가 웃었다. 그게 내 계획이었어.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작은 빛이 되었다. 매주 티켓처럼 영원히.